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융합병원대학원 조형민 교수라고 합니다. 이번 쪽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에게 CPU 보안 연구에 자주 활용되는 퍼포먼스 모니터링 유닛 혹은 퍼포먼스 카운터라고 불리는 그 CPU의 그 상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툴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드리고, 아주 간단한 예제를 통해 어떻게 이런 퍼포먼스 카운터를 사용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퍼포먼스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CPU에서 그 마이크로 아키텍처 레벨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벤트들을 모니터링하고, 타겟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 이러한 이벤트들이 몇 번이나 일어났는지 그 수를 세워주는 그런 카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다양한 종류의 퍼포먼스 모니터링 툴을 제공을 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메모리와 관련된 캐시나 TLB 관련된 이벤트들, 몇 번의 캐시 hit이나 미스가 일어났는지, 그리고 L1, L2, L3 이렇게 각 레벨별로 각각 얼마나 일어났는지, 그리고 TLB 관련돼서 일어난 뭐 TLB hit 미스들, 뭐 그리고 인스트럭션도 종류별로 어떤 인스트럭션이 이제 몇 번이나 실행됐는지 이런 것도 카운트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브랜치 프레딕션과 관련돼서 몇 번의 브랜치 프레딕션 성공이 일어났는지 실패가 일어났는지 이런 것도 다 카운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경에 따라서는 이제 완벽하게 리타이어된 인스트럭션을 기준으로 재는 것도 있고, 스페큘레이티브 인스트럭션이 실행된다고 하면 스페큘레이티블리하게 실행됐던 인스트럭션들이 발생한 이벤트도 따로 카운트를 해주는 것까지도 포함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퍼포먼스 카운터라고 하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몇 번의 이벤트가 일어나는지를 세주는 것인데, 이런 카운터를 사용한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두 시점을 잡고 카운터를 세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그 중간에 뭐 예를 들어서 그 기간은 이제 사용자가 설정할 수가 있겠죠. 뭐 1분 동안 혹은 내 프로그램이 처음부터 끝까지 실행되는 동안 혹은 뭐 1ms 동안 이런 기간 동안 내가 보고자 하는 이벤트가 몇 번이나 일어났는지 셀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목표로 하는 이벤트 개수를 미리 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100번, 뭐 1000번 이게 정해놓고 해당하는 개수의 이벤트가 발생이 되게 되면은 이제 인터럽트를 발생시켜서 이제 시그널 핸들링을 통해서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이 개입하거나 하는 식으로 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신에 물론 이렇게 많은 기능을 제공하는 대신에 이 퍼포먼스 모니터링 툴, 퍼포먼스 카운터 혹은 퍼포먼스 모니터링 유닛, PMU들 이런 것들은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슈퍼 유저 권한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유저 레벨에서 이런 것들을 마구 사용하게 되면 이제 시스템이 이제 아주 불안정해지겠죠. 그래서 이거를 사용할 때는 루트 권한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퍼포먼스 모니터링을 통한다면은 이제 CPU가 이제 많은 곳에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 퍼포먼스 튜닝을 한다고 그럴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는데 생각했던 것만큼 성능이 안 나온다고 그러면은 뭐 캐시 미스나 혹은 브랜치 미스 프레딕션 같은 것들이 이제 과도하게 발생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면은 그런 것을 디버깅이나 아니면 프로그램 구조를 변경해서 얼마나 빠르게 할 수 있는지 이런 데에 그 성능 개선을 위한 지표로서 활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뭐 다른 용도로는 이제 시스템에 이상 동작이 있을 때 이걸 감지하는 용도로도 사용이 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보안 공격이 있다고 그럴 때 아무래도 뭐 캐시 관련된 보안 공격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형태의 캐시 사용 패턴이 아니게 되고, 그러면은 퍼포먼스 모니터링을 하게 해서 보게 되면은 그런 캐시 기반 공격들은 굉장히 유니크한 시그너처가 있게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물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퍼포먼스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런 보안 공격에 대한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 모니터링 툴이 루트 권한을 가지고 동작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사용상 제약이 많이 있기는 하겠죠. 자, 일단은 이런 퍼포먼스 카운터들의 종류는 사실 CPU 종류마다도 다르고, 같은 인텔 프로세서 안에서도 뭐 이게 데스크탑 프로세서인지 제온 프로세서인지
그리고 같은 뭐 제공 프로세서 안에서도 세대별로 제공되는 카운터가 다 다르고, 그리고 이 카운터의 종류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걸 다 말씀드리긴 어렵고, 이 지금 보여드리는 웹사이트에 그 프로세서별로 그 지원이 되는 퍼포먼스 카운터 이벤트의 종류들이 다 리스팅이 돼 있으니까 여기서 자기가 원하는 카운터의 종류가 있는지 찾고, 그 퍼포먼스 카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벤트를 세팅을 해서 카운터를 사용해야 되는지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뭐 예를 들면은 지금 보여드리는 것 중에 윗부분에 있는 것은 이 윗부분에 있는 것은 지금 브랜치 인스트럭션이 몇 번이나 실행이 돼서 리타이어 했는지 그거를 세는 그런 카운터이고요. 그리고 이 밑에 거는 브랜치이긴 한데 미스 프레딕션을 한 브랜치들, 그러니까 이게 이 위에 서브셋이겠죠. 그렇죠? 이거는 전체 브랜치들이고, 요거는 그 전체 브랜치들 중에 브랜치 프레딕션이 실패한 것은 몇 개인지 그걸 세는 그런 카운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른 종류의 카운터를 사용할 때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이벤트를 사용하겠다고 세팅을 해야 되는지 이 사이트에서는 같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모든 브랜치를 사용할 때는 이벤트 셀이라는 것은 C4로 설정하고 umask는 00으로 설정하는 반면, 이 미스프레딕션 된 걸 셀 때는 이벤트 셀을 C4가 아닌 C5로 설정하면은 이제 미스프레딕션 리타이어먼트에 대한 카운트를 셀 수가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이벤트 셀을 어떻게 설정하는지는 이제 몇 슬라이드 다음 지나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런 이벤트 셀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이벤트를 구분하기도 하고요. 같은 이벤트 셀 안에서 지금 보면은 이것과 이 아래에 있는 것들을 보면은 같은 이벤트 셀 값을 가지지만 umask 값이 다르죠. 여기서는 그 해당 이벤트 안에서 더 구분을 해서 그 필터링을 하는 거라고, 일종의 필터링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브랜치 인스트럭션이 리타이어한 개수인데 모든 브랜치 종류에 대한 것이고, 여기서는 브랜치 인스트럭션이 리타이어한 것 중에 컨디셔널 브랜치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요 umask를 10으로 설정하게 되면은 컨디셔널 브랜치 중에 테이큰 되지 않은 것들을 세는, 이런 식으로 그 이벤트 셀과 umask를 조합을 해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좀 더 구체적인 걸로 이제 내로우 다운해서 볼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스트럭션 종류 외에 뭐 TLB, 아까 말씀드린 대로 TLB hit이나 그리고 캐시 힛 미스들, 이런 것들을 세워주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자, 이런 퍼포먼스 모니터링 유닛 PMU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텔 CPU에서는 MSR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MSR은 모델 스페시픽 레지스터라고 해서 이제 그 CPU에 여러 가지 컨트롤을 하거나 CPU의 상태 정보를 얻어오는 데 사용되는 레지스터입니다. 이 MSR 레지스터 같은 경우에는 그 소프트웨어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CPU의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통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는 이제 그 ISA 레벨에서 그 CPU를 앱스트랙션 하기 때문에 이제 같은 ISA를 구현하는 CPU라고 하면은 그 인텔 i7 CPU가 됐던 AMD 라이젠 CPU가 됐든 똑같이 동작하는 게 원칙이기는 한데, 이건 예외적으로 그걸 지나서 그 CPU의 인터널 스테이트를 그 액세스 할 수 있는 그런 통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름이 이 MSR 모델 스페시픽 레지스터라는 이름이 그 암시하는 대로 이거는 구현에 디펜던트한,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CPU냐에 따라서 같은 X86 ISA라 하더라도 지원되는 뭐 컨트롤이나 상태 정보의 종류나 그 가지수들이 전부 다 다르겠죠. 그리고 같은 정보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이제 몇 번째 레지스터에 어느 위치에 해당하는 정보가 어떤 식으로 담겨 있는지도 다 전부 다
구현에 따라 다르긴 하겠죠. 물론 이제 같은 벤더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인텔 같은 경우에는 그 세대별로 최대한 그 변하지 않고 똑같은 구현을 그 똑같은 MSR 레지스터들을 제공을 하려고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항상 개런티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MSR 레지스터 같은 걸 사용을 할 때는 반드시 이제 타겟 대상으로 하는 시스템 세대에 맞는 정보를 찾아서 지금 어떤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하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MSR 레지스터를 통해 CPU의 내부 정보를 접근하려고 하면은 이 MSR 레지스터는 RDMSR 혹은 WRMSR 이 두 가지 인스트럭션을 사용을 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뭐 이름대로 RDMSR은 MSR에서 정보를 읽어오는 거, WRMSR은 MSR 레지스터로 정보를 쓰는 거 이런 게 되겠죠. 근데 이 RDMSR, WRMS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여기 보시는 대로 이 지금 사용되는 어플리케이션이 프리빌리지 레벨 제로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즉 운영체제가 아니게 되면은 폴트를 발생하게 됩니다. 즉 이거는 RDMSR, WRMSR은 커널 모드에서만 사용한 인스트럭션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아예 커널을 바꾸야 이걸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냐? 그렇지는 않고 이제 커널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리눅스에서는 커널 모듈을 통해서 이제 커널 레벨에서 동작하는 코드를 삽입을 할 수가 있죠. 뭐 커널 모듈이라는 이름이 익숙하지 않다고 하면은 일종의 드라이버라고 생각을 하셔도 크게 뭐 엄밀하게는 다르긴 하지만 뭐 비슷하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MSR 커널 모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많이 쓰이는 뭐 리눅스 디스트리뷰션들 뭐 우분투 같은 것들에는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 이제 만약 이게 커널 모듈이 로드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은 이제 그 모드 프로브 명령을 통해서 이제 로드를 하게 되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커널 모듈 로드를 하려면 당연히 수도 권한이 있어야겠죠. 자, 이 커널 모듈 로드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 dev CPU 안에 이렇게 CPU 코어별로 이제 각각의 디렉토리가 생기게 되고 지금 여기서는 제가 쓰는 이 컴퓨터는 8코어에 하이퍼 스레딩이 있어가지고 16개 코어가 보이는 상태라서 0번부터 15번까지 보이고 있고요. 이제 각각의 그 코어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MSR이라는 그 파일이 보이게 되죠. 그럼 이거를 MSR 파일을 열어서 이제 이 MSR 파일에 read write를 하는 식으로 MSR 레지스터에 접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커널 모듈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여기 보시는 대로 이 MSR은 이제 그 루트 소유로 돼 있고 루트만 액세스할 수 있기 때문에 이 MSR 커널 모듈 로드를 할 때도 수도 권한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게 로드가 된 이후에 이 MSR 모듈을 액세스할 때도 이제 수도 권한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겠죠. 자,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MSR 파일을 오픈을 해서 리드 라이트를 유저 레벨에서 하시게 되면 물론 수도 권한을 가지고 그 수도 권한의 유저 레벨에서 하시게 되면은 MSR 레지스터에 접근할 수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CPU ID는 이제 뭐 0부터 이제 코어 개수만큼 있고 이제 이 CPU ID는 이제 실제로 내가 모니터링 하려고 하는 코어를 꼭 지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내 어플리케이션이 코어 0번에서 돌고 있다고 하면은 코어 0에 대한 퍼포먼스 모니터링을 해야겠죠. 이제 내 어플리케이션이 몇 번 코어에서 돌고 있는지 알아보는 방법도 이제 나중에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대로 여기서는 이제 이걸 사용을 편리하기 위해서 이제 클래스를 하나를 만들었는데요. 이제 실제 이렇게 오픈을 한 뒤에 해당하는 걸 그 파일을 오픈을 한 뒤에 그 파일 핸들을 가지고 이제 write, read를 하면서 이제 접근을 하게 되면 됩니다. 이 pwrite 같은 경우에는 이 주어진 오프셋만큼 떨어진 위치에 이제 read, write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요 pwrite를 써서 이제 주어진 MSR ID, MSR 혹은 어드레스를 주고 오프셋으로 주고 read, write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원하는 레지스터 아이디에 접근을 하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지금까지 보여드린 거는 MSR 레지스터에 어떻게 접근하냐고, 이제는 그럼 MSR 레지스터에 접근할 수 있다고 하면은 퍼포먼스 카운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요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퍼포먼스 카운터를 사용을 하는 거는 이제 그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그랬죠. 그냥 정해진 기간 동안 몇 번의 카운트가 발생했는지 보는 것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정해진 카운터에 도달을 하면은 이제 인터럽트를 발생시키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는 좀 더 간단한 방식인 이제 주어진 기간 동안 이제 얼마만큼의 이벤트가 발생했는지 그걸 보는 방식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퍼포먼스 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이벤트들을 항상 모니터링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벤트의 종류에는 굉장히 많은 것이 있죠. CPU가 그 모든 이벤트들을 항상 기록을 하고 있으면 CPU 자체로도 꽤나 무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 퍼포먼스 카운터는 정해진 개수의 카운터를 제공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4개, 8개 이런 식으로 카운터를 제공을 하고요. 그 각 카운터에 내가 원하는 이벤트를 설정을 해서 0번 카운터는 X라는 이벤트를 기록하고 있어라, 뭐 1번 카운터는 뭐 Y라는 이벤트를 기록을 하고 있어라, 이런 식으로 정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해당하는 카운터는 주어진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이제 카운터를 증가시키면서 몇 번 일어나게 되는지 기록을 하게 되는 방식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동시에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은 이제 카운터 개수에 따라서 제한이 걸리게 되겠죠. CPU가 4개의 카운터를 제공을 하는 CPU라고 하면은 동시에 4개의 서로 다른 이벤트를 기록하는 것이 한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뭐 디버깅을 하거나 이제 뭐 리서치에 활용을 하거나 할 때에는 이제 내가 원하는 4개가 어떤 것인지 좀 골라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보다 더 많은 거를 모니터링 해야 된다고 하면은 이제 뭐 처음엔 4개만 하고 그 다음번 4개를 골라서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하고, 이런 것 제약이 있기는 합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보면 4개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퍼포먼스 모니터 카운터들, PMC라고 불리는 것들이 4개가 있고, 인텔 CPU에서는 그 첫 번째 퍼포먼스 카운터는 MSR 레지스터 주소 C1, C1번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 카운터는 C2, 3, 4. 각각의 카운터는 64비트, 8바이트의 데이터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 MSR 주소는 8씩 늘어나는 게 아니라 1씩 늘어나고 있는 것을 좀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1씩 늘어나는 이 MSR 레지스터에 이 카운터 4개가 연속으로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인텔은 아마 이 카운터 주소는 안 바꾸고 계속 유지를 할 거라고 그러는데, 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결국 MSR 모델 스페시픽 레지스터이기 때문에 아마 몇 세대 뒤에는 바뀔 여지도 뭐 있을 수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세대에 맞는 이제 MSR 번호인지 확인을 하고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카운터 4개가 있다 그러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카운터를 사용한다는 거는 뭐 카운터 0번은 X라는 이벤트를 모니터링 해라, 이런 식으로 각 카운터들에게 어떤 이벤트를 모니터링 해라는 걸 미리 알려줘야겠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퍼포먼스 이벤트 셀렉터 레지스터들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보시는 것처럼 각 카운터들에 대응하는 레지스터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카운터가 4개 있다고 그러면은 이 컨트롤을 하는 이벤트 셀렉트 레지스터도 4개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벤트 셀렉트 레지스터는 186 이 주소로부터 시작해서 187, 188, 189 이런 식으로 그 카운터와 마찬가지로 1씩 증가하면서 1대1로 대응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이벤트 셀렉터에 내가 원하는 이벤트를 세팅을 하게 되면은 이 첫 번째 카운터가 그 이벤트를 카운트를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이벤트 셀렉터는 지금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 지금 이 이벤트 셀렉터는 이 64비트라는 데이터를 이제 각각의 빗 필드로 나눠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컨트롤 정보를 세팅하게 되는데요. 자, 일단 이 맨 마지막에 있는 게 아까 보여드렸던 이벤트 셀렉트, 어떤 이벤트를 내가 카운트를 할 것인지
종류를 설정하게 되고, 이 유닛 마스크가 이제 그 이벤트 안에서 좀 더 세분화돼서 어떤 필터링을 할 것인지, 뭐 아까 보여드린 대로 뭐 브랜치 중에 컨디셔널 브랜치인지 아니면 컨디셔널 not taken 브랜치인지 이런 거를 필터링하는 정보가 여기 유닛 마스크에 설정이 되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보는 아까 보여드렸던, 잠시 들어가면은 이 사이트에 가면은 이렇게 이벤트 셀렉트와 umask 이런 정보가 기록이 돼 있어서 여기서 필요한 걸 골라 쓰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카운터들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건데, 크게 봐야 될 것이 처음에 이 USR, 이건 유저 모드라고 해서 이제 CPU가 유저 모드에 있을 때 카운팅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고, OS는 OS 모드, 커널 모드일 때 카운팅을 할지 말지 이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CPU가 이제 동작을 하게 되면은, 이제 운영체제를 가지고 동작을 하게 되면은 유저 모드에서 어플리케이션이 돌다 이제 뭐 시스템 콜을 하게 되면 커널 모드에 갔다 오게 되게 되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모니터링 하고 싶은 게 유저 모드에서 발생하는 것만 모니터링 하고 싶고, 커널 모드에서는 내가 어떤 것이 발생하는지 크게 관심 없다 그러면은 유저 모드만 이 비트를 1로 세팅하고 커널 모드 같은 경우는 0으로 세팅을 하는 식으로 동작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엣지 컨트롤이나 핀 컨트롤 같은 경우, 핀 컨트롤은 항상 0으로 하면 되시고, 엣지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그 상태가 변할 때 얼마나 이제 디텍터나 이런 것인데, 이것도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원하는 그 수치를 정해놓고 뭐 1000번, 100번 이렇게 정해놓고 끝나면 그 수치에 도달하면 인터럽트가 발생시키는 방식으로 동작시키고자 했을 때 그 모드를 세팅하는 것인데, 이번 강의에서는 요거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요. 자, 여기에 EN-빗, 요거는 중요합니다. 요거는 실제 카운터를 동작시킬지 아닐지 결정하는 빗이 됩니다. 이 EN-빗을 0으로 설정해 놓으면은 아무리 이 umask나 이벤트 셀렉트를 설정해 놨다 하더라도 카운터가 증가하지 않고, 이 EN-빗을 1로 설정을 해야 되지만 이제 카운트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EN-빗을 0으로 만들면은 카운터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 INV와 CMASC도 이게 설명이 길어지니까 요거는 이제 필요하신 분이 있다 그러면은 이 퍼포먼스 카운트에 대해 설명하는 이 원래 인텔의 오피셜한 문서를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퍼포먼스 카운트 컨트롤을 하는 이벤트 셀렉트 레지스터를 어떤 식으로 세팅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이제 카운터를 스타트하는 그런 펑션을 하나 보여드리는데요. 자, 제일 처음 하는 게 보면은 뭐였냐? 퍼포먼스 카운터를 지금 0으로 라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0으로 라이트를 하는 거는 왜 그러냐? 자,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시작 부분부터 내가 끝나는 부분까지 이벤트가 몇 번 발생되는지 세고 싶은 것인데, 이 카운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굉장히 단순히 이벤트가 발생하면은 그 이벤트가 발생한 만큼 이제 카운터가 증가하는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시작부터 끝까지 이제 얼마만큼 이벤트가 발생했는지 보고 싶으면은 원래 카운터 값을 읽고 그 다음에 기간이 지난 다음에 카운터 값을 새로 읽어서 그 차이를 보거나, 아니면 아예 카운터를 0으로 만들어 놓고 시작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여기서는 카운터를 0으로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해서 이제 끝에 몇이 됐는지 이걸 보는 방식으로 하려고 이제 처음에 그 카운터를 0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지금 스타트 카운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이벤트 레지스터를 쓰게 되는데, 이 이벤트 셀, umask, 그리고 usr, osbit, enable bit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서 64비트 값을 하나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한꺼번에 쓰는 식으로 지금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umask는 빗 8번째부터 시작하니까 이제 shift를 해서 조합을 하고, usr은 16번째 빗이었죠. 이런 식으로 필요한 비트를 다 넣은 다음에 이제 그 값을 세팅을 해서 카운터를 동작시키게 됩니다. 만약 이제 더 이상 카운터를 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은 enable bit을 0으로 만들면 되겠죠. 뭐 더 간단한 방법으로는 꼭 enable bit이 아니라 이벤트 셀렉트 레지스터 전체를 그냥 0으로 다 만들어 버리는 것도 가능하지만, 여기서는
이 이벤트 셀렉트 레지스터에 다른 필드들은 다 그대로 두고 이 enable bit만 0으로 만드는 방식을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읽어와서 22번째 bit을 0으로 만드는 거. 요건 지금 그 로직 오퍼레이션 하고 있죠. 인버트 시킨 다음에 엔드를 시키는 방식으로 따져보시면은 22번째 bit만 0으로 만드는 오퍼레이션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값을 이제 다시 라이트를 해서 이제 카운터 enable bit을 빼서 스탑하는 방식으로 지금 코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하는 때 이제 측정이 끝나게 되면은 값을 읽어야겠죠. 이제 read count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그 퍼포먼스 카운터 아이디 지금 보시면은 퍼포먼스 카운터가 0번은 C1에서 시작하고 1번은 C2, 2번은 C3죠. 그래서 지금 이 값이 0x C1이 되고 0번을 볼 때는 더하기 0을 해서 보면 되고 1번을 볼 때는 더하기 1을 해서 그걸 id로 혹은 MSR 어드레스라고 보고 읽어오면 되겠죠. 그래서 64비트 값을 읽어오는 방식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카운터가 무한히 있는 것이 아니라 3개 혹은 8개 이런 식으로 유한한 개수의 카운터가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정확히 몇 개의 카운터가 있는지도 이제 CPU 종류마다 다르니까 이거를 CPU 종류 이게 몇 개의 PMU 카운터가 지원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그런 이제 헬퍼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지금 여기서는 뭐 필요하시면 하면 되고 아니면은 뭐 한두 개 정도만 퍼포먼스 카운터가 필요하다 하면은 굳이 이런 거 확인하실 필요는 없지만 자 여기서는 CPU ID도 이제 그 인텔 CPU에서 제공되는 그 하나의 인스트럭션인데 여기서 이것도 MSR 레지스터와 마찬가지로 이제 몇 번째 CPU ID에 어떤 정보가 들어있는지는 다 이제 모델에 따라 다른 정보가 되게 됩니다. 일단은 인텔 CPU 같은 경우에는 A번 CPU ID를 읽어오게 되면은 CPU ID 인스트럭션 같은 경우에는 몇 번 CPU ID를 읽어오라고 하면은 이 4개의 레지스터의 정보를 가져오게 되는데 PBMU 카운터의 개수는 A번 CPU ID를 보고 이렇게 되면 EAX 레지스터에 이 위치에 있다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bitShift를 8을 시키고 다시 FF랑 AND를 하게 되면 요 필드를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그럼 요게 카운터 개수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자, 여러분의 프로그램에서 이제 필요하시면은 그 카운터 개수를 체크를 해볼 수도 있고, 자, 이제 아까 만들었던 MSR 클래스를 가지고 이제 MSR 커널 모듈을 오픈을 해서 이제 MSR에 접근하게 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CPU에 해당하는 MSR 카운터를 열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내가 지금 이제 CPU가 뭐 8개 있으면 내가 항상 0번에서 도는 게 아니죠. 이제 OS가 그때 스케줄링을 다르게 할 테니까 여기서는 이제 스케줄 get CPU로 이제 코어를 얻어오게 되는데요. 물론 이제 돌아가는 도중에도 이제 다른 코어로 마이그레이션이 되는 상황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냥 짧게 간단한 예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초반에 설정된 CPU에서 이제 계속 돌고 있다는 걸 가정을 하고 초반에 내가 현재 돌고 있는 CPU ID를 가져오고 그거에 해당하는 MSR 핸들을 만들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오랫동안 도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은 이제 프로그램이 돌다가 운영체제가 중간에 다른 데로 프로그램을 코어로 옮길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태스크셋 같은 걸로 내가 동작하고자 하는 그 코어 아이디를 명확하게 지정을 해준 다음에 돌리거나 하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그냥 초반에 얻어온 그 코어 아이디를 가지고 MSR 핸들을 만들고 아까 만들었던 그 이벤트 셀렉트를 설정하는 스타트 카운터를 통해서 카운터 0번, 카운터 1번, 카운터를 2개 쓰는 예제입니다. 두 개를 설정을 하고 이제 이 중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모니터링 하고자 하는 코드가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카운터를 스탑 시키고 나서 각각의 두 카운트 값을 읽어와서 프린트하는 식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모니터링 하는 거는 아까 초반에 보여드렸던 브랜치 인스트럭션 중들의 개수, 그리고 브랜치 중에 미스프레딕션 된 개수, 이 두 가지를 보는 예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모니터링 하고자 하는 예제는 지금 스타트 카운터와 스탑 카운터 사이에 지금 크게 의미가 있는 코드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횟수의 for 룹을 돌면서 이 중간에 if else 스테이트먼트가 있죠. 그래서 이 브랜치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될 텐데 이 브랜치가 몇 번 프레딕션을 성공하는지, 요걸 브랜치 프레딕션 성공률에 대한 거를 모니터링하는 코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브랜치를 할 때 지금 보면은 지금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하나는 그 브랜치 인덱스 룹 인덱스를 홀수인지 짝수인지 검사해서 짝수이면 이쪽, 홀수이면 이쪽 오는 코드가 되고, 두 번째 버전 같은 경우는 지금은 주석 처리되어 있는데 이 if 문을 랜덤과 비슷하게 랜덤하게 if를 택하거나 else를 택하는 것처럼 모델링을 하는 버전입니다. 이 LFSR 같은 경우에는 그 수도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간단한 형태의 수도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 중에 하나인데, 여기 지금 하는 코드를 보면 이제 빗들을 섞어가지고 이제 실제로는 랜덤은 아니지만 그냥 굉장히 좁은 인도에서 보면은 랜덤하게 보이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그런 그 비트 시퀀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랜덤은 아니지만 마치 랜덤인 것처럼 그 지멋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브랜치를 하는 예제 코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여기서는 원래대로라면은 이 for loop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사이드 이펙트가 없으므로 이제 그 원래대로라면은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돼서 끝내버리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x를 글로벌 베리어블에 볼라타일 키워드를 줘가지고 이제 옵티마이즈 아웃 되지 않도록 해놓은 그런 코드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요걸 가지고 두 가지 버전의 if 문을 사용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퍼포먼스 모니터링 유닛 할 때는 수도 권한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해서 쉽게 예측 가능한 홀짝 버전으로 브랜치를 돌리게 되면은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브랜치가 굉장히 많이 실행됐지만 그 중에 미스프레딕션 된 거는 굉장히 적은 수인 거를 볼 수가 있죠. 하지만 반대로 LFSR 수도 랜덤 버전을 사용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수의 브랜치 미스프레딕션이 발생한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CPU가 소모한 시간도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제 PMU를 사용하는 예제를 보여드렸고요. 이제 요거를 캐시나 다른 그 마이크로 아키텍처럴 이벤트랑 연결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의 뭐 연구나 혹은 뭐 개발 활동 하는데 많이 적용을 시킬 수 있을 거라고 많이 적용을 시키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PMU를 사용할 경우에는 오늘 보여드린 것처럼 직접 MSR 레시터에 접근해서 사용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활용하고 싶은지 알고 있다고 하면은 이걸 사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뭐 꼭 이렇게 직접 프로그래밍을 해서 넣는 게 아니라 리눅스의 퍼프나 vTune 같은 이제 이런 퍼포먼스 모니터링 유닛을 사용해서 이제 디버깅이나 퍼포먼스 튜닝을 도와주는 그런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을 같이 활용해서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그 인텔에서 그 오픈 소스로 공개한 그 일종의 라이브러리라고 보실 수도 있고, 혹은 그 툴셋, 퍼프와 비슷하게 툴셋처럼 활용할 수도 있거나, 혹은 이제 API처럼 활용할 수 있는 그 프로세서 모니터 카운터, 똑같이 PCM이라고 불리는 이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도 있습니다. 이걸 받아서 이제 여러분들의 코드에 통합을 하거나 혹은 여러분들의 코드와 같이 돌리는 방식으로 활용을 하셔도 이제 PMU를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